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은 주춤하지만 추석 연휴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주 더 연장됩니다. 이달 초 창원에서 모녀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평소 이웃과 교류도 없고 자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전국의 시군의회가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를 못 믿겠다며 국무총리 산하 수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대우조선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 반발과 재평가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은 주춤하지만 추석 연휴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남의 지역 감염은 모두 4명, 기존 환자의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들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이 8.6으로 전국 두 번째로 낮지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도 2주 연장됩니다. 유흥주점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5종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 기간에 영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일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노래 연습장 등은 집합 제한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가 기폭제가 돼서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이 있었던 만큼 일부 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에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의사는 달라도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금지된 이번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아주실 것을. 경상남도는 연휴에도 시군 보건소와 민간 선별 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며 이번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만 나눌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달 초 창원에서 모녀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녀는 평소 이웃 주민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데다가 자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창원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2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은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숨진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시신 상태로 보아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걸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모녀는 직장 없이 둘이서만 생활한 데다 이웃 주민과 교류도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도 집안에 유선전화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교류는 많지 않았던 걸로 그냥 이웃에 모녀가 산다 정도, 그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드나드는지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11년 당시 10대였던 딸을 방임해 아동복지시설에 보낸 뒤 넉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된 뒤 퇴소해 집에 돌아오자 스스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중단했으며 복지 혜택도 거부하며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다고 지자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집 엄마가 68년생이고 20살이 이제 넘은 아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기는 조금 곤란한 세대가 아니었는가.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 등 자살 흔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국과수 부검에서도 시신 부패 정도가 매우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전국의 시군의회 의장들이 합천에 모였습니다.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못 믿겠다며 국무총리 산하 수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합천과 전남 구례, 충북 충주 등 댐 하류 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상류의 합천댐과 섬진강댐, 용담댐 등이 집중호우 예보에도 물을 많이 담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영호남 충청지역 15개 시군의회 의장 등은 피해조사 주체인 환경부의 댐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특정 분야 교수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데다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스스로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의 가해자인데 어찌 가해자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또 댐 관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책임을 엄히 물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밑에 제방이 부실하면 부실한 제방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게 수자원공사의 책임이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보냈는데 뚝이 잘못했다. 정부가 댐 피해 지역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고 댐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 지역으로 환원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댐 운영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대우조선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 반발과 재평가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기무사령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 구축 개념 설계도가 나오면서 현대가 대우의 핵심 기술을 도둑 촬영해 훔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전 해군 등 2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대중공업이 7조 원 규모의 해군 차기 구축함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 대우조선과는 0.056점 차, 0.1점 이하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은 즉각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차기 구축함에 대한 연구과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거제시에 이어 경남도 의회도 차기 구축함 수주 재평가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겠다. 경남 전체의 지역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유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매각도 진행돼 특혜 매각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회사의 기밀을 빠내서 수수에 활용을 한 이 부도덕한 기업에 이런 대우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을 팔아넘길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기 구축함 수주뿐만 아니라 대우와의 인수합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들이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총리실 신공항 검증이 전체 회의 표결에 대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 검증이 지원당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 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 비전문가인 타 분과위원들만 참석해 심의 의결했다며 총리실 검증위원장 문책, 국토부 장관 사퇴 등을 요청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장기 차입금의 이자율을 낮추는 자금 제조달에 성공하면서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김해시는 부산 김해 경전철이 기존 대출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3.18%이던 이자율을 2.84%로 낮춰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2041년까지 275억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와 부산 김해 경전철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로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안을 부결한 진주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의회가 채용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음 달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특위가 무산된다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진주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MBC 경남 보도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이 박대출, 강민국 두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본사와 인재교육원의 진주 유치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강민국 의원은 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토원 본사 사업 건립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시가 4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스트코 김해점의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앞으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치고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한 뒤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